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한 주간 또 구독자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뉴스들을 접하게 됐는데 홍 감독의 그런 이혼 소송 판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 또는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유책한 배우자가 이혼 청구 못한다더라. 이 정도는 또 다 기본적으로 숙지를 다 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부분 그리고 또 관련 판례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 사유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한번 설명드릴게요. 민법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해서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고 해서 6가지 사유를 들어서 8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호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앞서서의 그 5가지 사유는 상대방이 유책한 부분이 법상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6호의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에 일방 배우자의 유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 문헌만 봐서는 이게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책주의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소수설은 파탄주의적인 일반 조항이다 라고 해서 파탄주의에 속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재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상으로 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예로는 배우자의 범죄 행위, 또 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의 거부, 성적 불능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 불치의 정신병이나 지나친 신앙생활, 지나친 도박 등이 있습니다.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대한 판례 입장은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이혼이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치유불능의 것인지 아니면 가벼운 또는 회복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서 결론을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도한 신앙생활의 경우에도 신도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그것이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 840조 6호의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성적 불만 사항도 840조 6호의 이혼 사유를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에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합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또 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를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탄주의 이혼법 하에서는 유책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또한 판례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 축출 이혼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였는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보자면요. 첫째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서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이혼을 안 해줘야지, 나는 절대 복수심에 당신과 이혼을 못 해줘 라는 그런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혼 청구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이 이혼 청구인의 주된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 판례를 한번 보면요. 아내가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돼서 남편이 계속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가출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은 계속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아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내연의 여자분과 20년 정도 또 같이 살게 됐고, 여자분도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또 다른 남자분과 동거를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의 그런 부부간의 실체가 사실 없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크다라고, 물론 이제 아내분이 먼저 집을 나가셨긴 하지만 그 이후로 또 20년 동안 다른 남자, 다른 여자분과 또 사신 경우라면 어느 분이 지금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840조 6호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그 부분을 해결해 놓지 않고 정말 극도의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에는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제가 하는 사건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또 원만히 마무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변호사들 중에서는 이혼 사건은 절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한다, 그냥 얼마 청구해서 얼마 받고 하는 게 편하지,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또 이혼 사건을 맡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파탄주의를 적용한 새로운 판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그 판결을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대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그대로 인정한 판례가 나와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는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